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도깨비입니다. 오늘은 나의 솔로 탈출 시기,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카드는 모두 뽑았고요. 카드 고를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고르셨나요? 카드 번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순서 상관없이 1, 2, 3, 4, 5번으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 1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님들. 일단 우리 1번님의 연애 스타일을 먼저 좀 파악을 해볼게요. 근데 우리 1번님의 연애 스타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어디 나무랄 데가 없거든요. 되게 매력있고 재밌고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라서 사람이 좀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단점이 좀 바람기가 있으실 확률이 좀 있거든요. 뭐 내가 실질적으로 행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좀 끼를 좀 풀리는 건 있어요.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이죠. 내가 누군가를 꼬실 때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만 반대로 내가 좀 남들에게 흘리기도 한다는 거죠. 상대방의 일이라면은 내 일이 있지만 그래도 먼저 상대방을 생각해 줄 줄 알고 일단 우리 1번님이 공감 능력이 높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되죠. 그래서 우리 1번님은 좀 티키타카가 잘 되는 좀 대화가 서로 잘 돼야 되거든요. 좀 관심사라던가 아니면 나의 흥미를 끌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재미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전반적으로 연애를 재밌게 만드는 것도 우리 1번님이에요. 1번님이 자꾸 재밌는 상황을 만든다던가 좀 개그 본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드립을 치고
그런 것들은 있죠. 그치만 매번 이렇게 장난기 있는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지해야 될 때는 굉장히 진지한 모습도 보여줘요. 조언을 해야 될 땐 조언을 해주고 사실 1번님 같은 경우는 자발적 솔로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내가 마음만 먹고자 하면은 꼬실 수가 있죠,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 1번님의 솔로 탈출 시기를 좀 봤을 때는 늦가을 아니면은 아예 봄이거든요. 그러니까 늦가을에서부터 내년 봄까지 이 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 운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을에 운이 들어오지만 이 운을 좀 쓰기보다는 솔로로 좀 보낼 확률이 좀 높거든요. 내가 좀 정리해야 될 것이 있고 마음을 좀 추스려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회복 기간 같은 느낌? 일본님 같은 경우는 뭔가 연애에 좀 된통 당했거나 혹은 연애가 좀 부질없다고 느껴왔던 것 같아요. 굳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내가 누굴 만날 필요가 있나? 이런 식으로. 하지만 겨울에 접어들면서 겨울부터 연애할 확률이 좀 높죠. 겨울 아니면 봄, 내년 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솔로 탈출 운 자체는 가을에 들어오는데 어차피 가을에는 1번님이 좀 짧고 굵은 만남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솔로로 지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1번님이 누군가에게 정착하려고 하는 게 안 보여가지고요. 왜냐면 1번님도 연애를 하면 이뤄야 될 게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둘 다 잡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거든요. 왜냐면 1번님에게 연애란 누군가가 내 삶에 들어옴으로써 균형이 깨지는 거거든요. 겨울로 보입니다. 빠르면 늦가을.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재보고 아니면 아직 난 정착을 못하겠다 하면은 한 봄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는 좀 친구들과 놀고 솔로를 즐기다가 내년에 이렇게 정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나게 되는 상대방의 포인트를 몇 개 보자면 확실히 1번님은 흥미로운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고 내가 안 하는 걸 하는 사람, 내가 안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단 이분 자체는 일 벌리는 거 좋아합니다. 일단은 해보자.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해보자.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좀 이 사람이 열정적이고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막상 깊게 알게 됐을 때는 이 사람이 엄청 막 저돌적이거나 즉흥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의외로 굉장히 생각이 많고 보수적이고 차분해요. 물론 이게 보수적이다 하니까 좀 뭔가 너무 막힌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열린 마인드는 있어요. 일단 참을성도 좋고 힘든 거를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이 마인드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좀 활동할 때는 활동하는데 굉장한 집순이, 집돌이일 확률이 높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를 안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분을 봤을 때 1번님이 와, 저 사람 좀 특이하다,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돈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냐면 약간 돈에 관련돼서 만난다라고 나오는데요. 나와 돈을 거래한다던가 거래처 사람이라던가 우리 회사랑 연결돼 있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손님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서로 돈과 연관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저는 알던 사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걸 믿지 말래요. 우리 1번님도 없는 걸 있게 하는 척 할 수 있고 있는 걸 없는 척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도 좀 그럴 확률이 있죠. 보이는 걸 믿지 마시고요. 돈을 믿지 말라고 하네요. 근데 자꾸 키워드가 돈으로 연결되니까 그리고 돈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거보다는 그 사람의 속을 좀 보라고 합니다. 어디서 만나는지에 대해서는 1번님이 가만히 있으면은 그분이 찾으러 오실 거예요, 1번님을. 1번님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뭐 해외 유학의 경험이 있다던가 혹은 좀 해외랑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막 토목, 건축, 나무, 자연 쪽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이분을 통해서 솔로 탈출할 확률은 생기는데 우리 1번님이 바로 정리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1번님이 지금 그렇게 준비가 된 느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 너무너무 신중하기 때문에 연애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과도 금방
1번님 쪽에서 정리할 확률이 높죠. 내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어딘가 뭔가 이 사람이 좀 빈티가 나 보이고 없어 보였을 때, 약간 이런 모습들에서 빠르게 정리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뭔가 걸리는 사람이라면은 애초에 시작을 안 하는 건 좋긴 좋습니다. 1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2번 분 같은 경우는 좀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좀 자만추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는 자만추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냥 어딘가에 내 인연이 있겠지. 어딘가에 내가 이렇게 영원히 함께할 영혼의 단짝이 있겠지. 그러면서 내 할 일만 하는 거죠. 일단 우리 2번님의 솔로 탈출 시기 같은 경우는 여름이 끝날 무렵에서 가을이요. 근데 2번님은 연애를 조금 버거워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연애 전에는 연애하고 싶다, 외롭다, 연애에 대한 로망도 있는데 좀 힘든 연애를 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연애가 버겁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솔로다 보니까 연애에 대한 기억이 좀 리셋이 되신 거죠. 그때는 힘들었지. 그렇지만 이제는 행복한 새로운 연애를 할 거야.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인데요. 2번님의 연애 스타일이 굉장히 좀 그 사람이 역마가 꼈다고 하죠. 막 여기저기 막 맛집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해야 잘 풀리긴 해요. 오히려 실내에만 있고 실내에 딱 콕 박혀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트를 하면은 오히려 싸우죠. 확실히 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시기도 하고 돌아다녀야 되기도 하고요. 상대방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좀 굉장히 인기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좀 보이거든요. 이 단점은 인기가 있어요. 그 말은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고 사람들이 꼬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2번님이 좀 불안할 수는 있는 거죠. 네, 친구가 되게 많지만 근데 이 사람은 일도 열심히 하고 친구 만날 때도 열심히 만나지만 2번님한테 정말 잘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그건 있어요. 감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2번님이 괜히 서운해질 수 있어요. 왜 넌 내가 1순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1순위긴 하죠. 상대방에게 2번님이 1순위인데 근데 그냥 1순위인가 별개로 내 할 일이 많고 약속이 많고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게 많은 거죠. 이분과는 그러니까 지내면 지낼수록 안정감이 더 드실 거예요. 오히려 처음에는 지금 오래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 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좀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인기가 너무 많고 막 사람이 되게 그냥 매력적이에요. 딱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은 저 사람 딱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융통성이 있어가지고 상황에 맞게 대처를 좀 잘하기도 하고 그만큼 표현력도 좋아요. 표현력이 좋다 보니까 우리 2번님 입장에서는 이 바람둥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얘 진심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이상한 데다 의미 부여를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이상하게 보여요.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느낌. 그리고 이 사람과는 어떻게 만나냐면은 좀 소개에 의해서 만난다던가 아니면 내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2번님처럼 운명적인 자만추를 원하는 사람에게 정말 걸맞게 나타나는 사람이죠. 그냥 정확한 좋은 타이밍에 좋은 장소, 좋은 시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늦여름에서 가을인 거고요. 아니면은 앞면은 여름에 텄다가 가을에 결실을 맺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2번님 같은 경우는 일단 저질르래요. 일단 소개팅도 나가보고 일단 나가보래요. 내 할 것만 진짜 하면은 진짜 내 할 일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운명적인 자만추라고 해도 내가 활동 범위가 좀 넓어야 내가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도 만날 확률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돌아다녀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해외여행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여행 갔다가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고 내가 내 활동 범위보다 좀 더 넓어졌을 때 만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 2번님이 먼저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2번님이 먼저 이 사람을 인식을 해요. 저 사람 뭐지? 하고. 근데 소개받는 자리 아니면은 모임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2번님이 하고 있는 모임이 없다 하면은 모임을 조금 나가보실 필요성이 있는 거죠. 모임을 좀 나가보고
이것저것 안 해본 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2번님도 개방적이긴 해요. 내 틀 안에서만. 그러니까 나 딴에는 개방적인데 주변에서 들었을 때는 넌 그렇게 개방적인 사람은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조금 관점을 좀 달리 보실 필요가 있고 새롭게 뭔가를 도전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우드 공방이나 해볼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딱 그렇게 누굴 만나고 이럴 확률이 높은 거죠. 내 활동 범위를 넓히고 내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내 운명이 다시 움직이는 겁니다. 여름엔 앞면만 트고 가을에 발전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좀 우리 2번님이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아, 날도 덥고 그냥 앉아서 쉬자. 가만히 있자. 이런 느낌. 근데 상대방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 2번님을 자꾸 어디 데리고 다닐 거예요. 나를 자꾸 놀러 가자고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을 잘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못해준 걸 더 생각하고 더 발전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있어요. 친구가 많다 했잖아요. 친구 문제로 싸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이 사람은 아까 말한 융통성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참고 넘어가지 말고 이거는 힘들다, 이건 별로다 이런 식으로 좀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시면은 정말 이상적인 커플, 환상의 커플, 최고의 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분. 3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3번님은 준비가 다 됐네요. 연애할 준비가 그냥 다 되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평생의 짝,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고 싶은 거죠. 그냥 나타나기만 해봐. 내가 정말 잘해줄게. 내가 그냥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3번님의 솔로 탈출 시기는 저는 겨울로 보이거든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올해 운 좋으면 12월이지만 근데 저는 내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이라던가 2월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빠르면 2달 뒤예요. 이 영상을 본 시점부터 빠르면 2달 뒤. 왜냐면은 우리 3번님 같은 경우는 정말 연애에 열린 마인드고 노력도 하거든요. 누굴 만나보려면 시도도 해보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선 성과가 잘 안 나타났던 것 같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데 이 사람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던가 나는 이 사람 별론데 이 사람이 날 마음에 들어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엇갈리는 사람들만 만나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의 매력을 뽐내줄 그런 기회도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우리 3번님의 인연은 3번님의 그 범위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인간관계 범위에 혹은 내 활동 반경 내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했으면은 근데 동네 연애를 할 확률이 좀 높은 거죠. 가까운 사람.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3번님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난 저 사람이랑은 절대 연애할 일 없겠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연애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희한하죠? 왜냐면은 두 분이 진짜 안 맞거든요. 참 어이없을 정도로 안 맞아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우리 3번님은 좀 행동력도 좋고 어떤 거에 대한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풀어야 돼요. 근데 이 상대방은 천천히 풀어봐요. 3번님이 봤을 때는 답이 누가 봐도 A예요. 근데 이 상대방은 아니야, A가 아닐 수도 있잖아. 혹시 몰라. B도 보고 C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님이 답답한 거죠. 난 저런 사람 못 만나. 어우 답답해. 사람이 왜 저렇게 꽉 막혀 있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움직이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근데 이 사람과는 좀 오래 보게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함과 별개로 마주칠 일이 있고 계속 이 사람이 내 시야에서 알짱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3번님이 다시 좀 보게 돼요. 이 사람이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신중한 거구나. 느리지만 확실하게 하는구나. 이게 연애로 이제 발전했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싶을 정도로 애정 표현이 많이 서툴거든요. 근데 꾸준히 보다 보면은 그 애정을 엄청 많이 보여줘요. 표현도 많이 하고. 그냥 시작이 느리고 처음이 서툴 뿐이죠. 근데 이제 우리 3번님이 이것저것 도전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자 이렇게 즉흥적이라면은 상대방 같은 경우는 즉흥적이지 않고 계획적이고요. 이렇게 도전하는 걸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 이 사람과 좀 더 오래됐을 때는 우리 이렇게 하자 했을 때는 그걸 맞춰주긴 하죠.
근데 이 점은 아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데 끌린다는 점이 좀 저는 신기하긴 합니다. 정말 상극이거든요. 내가 이 사람 보면 속 터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푹 빠지는 거죠. 내가 도와주고 싶다. 내가 저 사람 옆에서 같이 인생을 보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빠르면 2달 뒤라고 한 거고요. 아니면 이제 겨울을 기다리는 게 좋죠. 저는 1월에서 2월, 그러니까 내년 1월에서 2월에 결실을 좀 맺지 않을까. 그 말은 그전에는 두 분이서 안면을 트겠죠. 3번님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아닐 거야. 난 저 사람과 될 일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서 후보에 없던 사람이라 내 시야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저런 사람은 안 만날 거라고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나 저런 꽉 막히고 답답한 사람 못 견뎌요. 자기 고집 너무 센 사람 싫어. 이렇지만 내 기준과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주변을 열린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3번님은 계획이 조금 없거든요. 근데 그런 계획을 좀 붙잡아주고 나의 지지대가 되는 거죠. 약간 척추 기립근 같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상극인데 상극이라 잘 맞아요. 희한하죠? 마지막으로 우리 3번님께 드릴 조언은 너무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단점 조금 보이면 쳐내는 거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이 사람과 맞출 수 있을까? 양보할 수 있을까? 이런 포인트를 조금 더 중점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에 일반화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3번님의 연애가 조금 어려웠던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 나는 이상적인 사랑을 꿈꾸지만 막상 그 이상적인 사람을 못 믿는 거죠. 이중성이라 해야 되나요? 완벽한 사랑을 꿈꾸기 때문에 사람을 못 믿는?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인지 이해는 되시죠? 내가 사람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을 때 그때 내 눈에 이 사람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관점을 조금 틀어서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연애 상대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주변에 우리 3번님이 마음 먹고자 하면 연애할 상대는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내 기준이 너무 높진 않는지, 내가 이 사람을 너무 단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4번 분. 4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번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을 본 시점에도 이미 좀 엮여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도 열려있고요. 여름에서 내년 봄, 그러니까 이 운은 계속 열려있어요. 이 기간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좋습니다. 근데 사람 운은 좋은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4번님이 지금 연애를 거의 그냥 놨거든요. 사람에 대한 기대도 없고 철벽만 남았어요. 불신. 근데 그랬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니 이런 사람이 내가 좋다고? 아니 무슨 뭐 사이비 아니야? 이거 혹시 막 다단계 뭐 나한테 뭐 보험 팔려고 그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나한테 뭘 팔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의도가 자꾸 궁금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의도가 없거든요. 그냥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그냥 같이 놀고 싶고요. 같이 시간 보내고 싶고 당신이랑 있으면 재밌습니다. 근데 우리 4번님은 생각하죠. 내가 재밌다고? 내가 뭐 했다고? 표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4번님은 계속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얼마나 만났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좋다고 그러지? 저러다 금방 또 변하겠지. 그리고 연애 스타일 자체도 되게 연애하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불안 애착형 이런 느낌이거든요. 뭔가 이 사람이 일상이나 이런 거나 좀 다 보고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 4번님은 일일이 상대방한테 뭐 말하는 걸 좀 잘 못하거든요. 돌려서 말한다던가 아니면 참죠. 근데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못 알아준다? 그러다 갑자기 이별하죠. 혼자 이별하는 케이스? 혼자 생각하고 혼자 이별할 수 있는 케이스죠. 연애는 둘이서 하는데 4번님은 결정은 혼자서 다 해요. 근데 이분을 만나면은 내가 만났던 사람이 나를 자꾸 불안하게 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연애를 했을 때도 내가 불안한 연애를 했던 건데, 이 사람은 안정감을 주실 거예요. 너 이거 걱정돼? 그럼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너한테 이거 연락 계속 해줄게. 너 이거 싫어해? 나 안 할게. 정말 진짜 그냥 사랑꾼. 열정도 넘치고요. 여유도 있고 자존감도 높고
오히려 자존감으로 쳤을 때는 4번님이 좀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 자존감을 같이 올려줘요. 나만 자존감 높아 이런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번님이 너는 날 왜 만나? 나 이것도 있고 이것도 별론데 이러면은 아닌데? 귀여운데? 난 그냥 네가 좋아. 너의 모든 게 좋단다. 이렇게 하는데 4번님은 어떻게 모든 게 좋을 수가 있어. 그래서 헛소리 하네 이렇게 하는데 진짜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분은 오히려 우리 4번님이 딱 보자마자 와, 저 사람과 사귀어야겠다. 저 사람을 만나야겠다. 솔직히 4번님이 막 철벽을 치고 싫어하지 않는 한 이 사람과는 진짜 쭉 갈 수 있어요. 4번님은 영원한 사랑을 좀 안 믿는 것 같아요. 있었으면 하지만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그거를 몸소 실천하고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4번님도 믿게 되겠죠. 와,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요. 근데 4번님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을 만날 수가 있죠. 외국인의 확률이 좀 높습니다. 외국인 아니면은 좀 돌아다녀야 되는 직업. 출장이 잦다던가 어떤 걸 연구하는 직업일 수도 있겠어요. 상대방 아니면은 사람들과 좀 얘기를 하고 중간에서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 일단 내가 가지고 있던 환경에서 안 만나요. 이분을 보면은 근데 우리 4번님도 딱 스파크가 탁 튀거든요. 나는 되게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인데 이 사람과 있으면은 과감해집니다. 우리 4번님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존감. 그러니까 4번님이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라 나오는데 근데 본인이 자꾸 그거를 깎아내려요. 왜냐면 그전 사람들로 인해서 누적된 마이너스 자존감 통장 같거든요. 그렇지만 갖다 버리세요. 그런 과거의 그런 똥차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항상 연애를 시작할 때도 계속 과거의 사람과 투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새로운 연애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그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매번 처음인 것처럼 해야 돼요. 그래야 편견 없이 이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내가 당당할수록 사람들이 꼬입니다. 오히려 나는 그렇게 막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야. 난 그냥 그런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런 사람들만 꼬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난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일단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마인드가 바뀌는 순간 진짜 좋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여태까지는 야 나니까 너 만나주지 이런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그치 저런 사람들이 날 만나줬었는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똥차들 그런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갖다 버리시고 나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는 순간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는 순간 지금까지 연애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사람과는 진짜 교제가 짧았지만 결혼까지 빨리 진행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딱 보자마자 바로 우리 4번님과 평생을 함께 하려고 생각하거든요. 좋고 싫은 것도 되게 확실하고요. 그만큼 불도저처럼 다가올 거예요. 저는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서 4번님이 처음엔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리고 4번님은 이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요?를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내 자존감을 먼저 높이면서 이것저것 취미생활을 해보시고 아까 이 사람이 좀 외국인일 확률이 높다 했잖아요. 외국이거나 외국에서 만나거나 해외 개통 제주도 같은 데 가보는 거 어떠세요? 제주도 살짝 내가 사는 곳과는 거리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이 확률도 있어요. 타지에서 온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서울 사람이다. 근데 내가 만나는 상대방은 사실 뭐 어디 제주도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 정착했다.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나를 먼저 가꾸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연애를 놓다 보니까 나의 자기관리가 조금 놓은 느낌이 있거든요. 제일 자기관리하면 떠오르는 게 뭐 운동이죠. 운동과 그 다음에 눈빛 관리하세요. 죽은 눈을 하고 돌아다니면은 누가 연애를 하고 싶겠습니까? 4번 분 일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 맑은 눈, 초롱초롱한 눈을 유지하세요, 4번님. 막, 연애, 이렇게 다니면은 무서워서 못 갑니다. 알겠죠? 그리고 정말 인생의 배필을 만나실 거니까요. 난 지금 현실적으로 뭐가 안 돼. 이거 말고 일단, 네, 그렇게 하세요. 5번 분. 5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5번 분 같은 경우는 뽑으신 분 중에 모태 솔로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연애한 지 좀 시간이 꽤 되셨거나 아니면 애매하게 관계를 이어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애인과 잠자리만 하는 관계라던가 연락을 한다던가 아니면 사귀진 않는데 사귀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던가 근데 그런 경우는 싹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플러스로 내 운이 안 들어와요. 제가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제외를 좀 추천드리는 편이거든요. 사람이 재활용 된다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오보님이 골랐던 사람들은 안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또. 그리고 연애를 했을 때 내가 연하지만 연상의 포지션을 잡아줘야 될 때가 있는 거고 무슨 내가 애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뭐 바람기가 있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좀 스트레스 받는 연애들 아니면 연애는 스트레스다. 딱히 간절하지도 않으신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오보님은 솔로 탈출 시기가 좀 길어요. 우리 오보님 같은 경우는 좀 몇 년이 지나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연애나 썸이나 이런 거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되게 좀 짧게 짧게 가는 느낌이라서요. 내가 정말 와 괜찮다. 이제는 정착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 시점이 진짜 최소 2년에서 3년 사이? 좀 길죠. 하지만 카드라는 건 언제나 재미로 보는 것이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막 나 좋아한다고 해서 그래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고 만날 필요는 없어요. 쎄하면 걸러야 됩니다. 네, 5번님이 자꾸 과거의 끈들을 못 놓으니까 끊어댐에도 불구하고 끊지 않으니까 새로운 인연운이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미련도 버리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애의 노력을 아예 안 하시기 때문에 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은. 내가 곧 만날 그 사람의 특징 같은 경우도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식탐이라던가 소유욕, 돈 이런 거. 근데 이 사람도 조금 별로로 보여가지고 나를 사랑해주긴 하죠. 근데 나를 사랑하는 거 외에는 아무런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하는 거죠. 나에 대한 배려가 없이. 근데 사랑한대요. 근데 저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생각해요. 5번님 중에서 나 이 카드 원하지 않아. 새롭게 뽑아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5번님도 그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재거나 내가 끊지 못하는 관계들을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운이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만났던 사람 또 만나게 되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끊는 순간부터는 운명의 흐름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걸 끊지 않는 한 똑같으실 겁니다. 계속. 일단 내가 겪어봤던 사람들은 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사람 만나야 돼요. 근데 자꾸 알던 사람 만나고 헤어졌던 사람 다시 만나고 애매한 관계 이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진짜 한동안은 계속 솔로 아닌 솔로로 계속 보내실 것 같고요. 그 관계를 다 청산했을 때 그때는 청산하자마자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세요. 당장 그래 그럼 이제부터 연락 안 해야지 하고 연락 오면 언제든 다시 나갈 준비가 된 거는 청산이 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연락 와도 나는 안 흔들릴 거야. 정말 끝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인연이 나타나실 겁니다. 그래서 좀 무기한인 것 같아요. 우리 5번님 같은 경우는. 내가 정리를 하지 않는 한 안 나타납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유연한 연애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알콩달콩보다는 이성적인 사랑을 좀 하실 것 같아요. 5번님이. 이제 뭐 감정도 다 쏟을 만큼 쏟았고 뭐 돈과 마음 다 이제 많이 썼으니까 좀 절제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치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과 관계가 깊어졌을 때는 이제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다 하고 감성적인 연애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좀 신기하긴 해요. 대부분은 감정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고 이성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5번님 같은 경우는 이성적으로 먼저 보다가 점점 감정과 애정이 후에 커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좋은 현상을 생각합니다. 내가 만났던 사람들과의 무조건 반대의 기준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했던 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피하셔야 돼요.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고 싸움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사람도. 5번님은 기한이 유일하게
엄청 길어 보이긴 하지만 내가 그 관계를 버렸을 때 만나실 겁니다. 네, 5번 분위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